네, 오늘은 블로그 챌린지 7기 2회차 중코칭이고, 주신 링크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유정님부터 링크를 주셨는데요. 링크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시려고 하는 링크가 요거 맞나요? 방학 간식 요린기 아이들과 함께하기. 네. 마이크를 켜고 같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유정님. 아, 네. 네, 요거 맞으시죠? 네. 네, 우선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점 같은 거 찍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목에는 가능하면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음, 아이들과 함께하기 이런 키워드도 좋은데, 제가 네.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아이들과 함께하기 이런 식으로 검색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청소년기 뭐 간식 청소년기는 좀 그렇다. 어린이 간식 뭐 예를 들면 음, 뭐 그 그런 식의 어떤 약간 검색할 수 있는 단어를 조금 더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방학 간식도 뭐 좋은데 여기 아이들과 음, 함께하기가 검색하기가 조금 많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점 찍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제하고 띄어쓰기도 여기 이렇게 띄워주는 거 맞춰가지고 쓰시고 그렇게 이제 제목 설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네. 만들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유린기를 만드는 거. 그럼 여기에 네. 이제 유린기 만들기 이런 키워드도 좋아요. 뭐 예. 유린기 레시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유린기 예. 만드는 것과 방학 음, 간식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의 조합이 여러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는 항상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단어를 사람들이 검색할까? 이 관점으로 항상 보시는 게 좋아요. 음, 이해 가시죠? 네. 네네. 오케이. 그 다음 우리 보면은 꿈꾸는 순간 이루어진다. 요리하는 삼행시인 호호준마. 음, 이게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왼쪽 정렬을 하다가 여기는 가운데 정렬, 여기는 왼쪽 정렬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약간 가독성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호흡이 이렇게 가다가 음, 특별식 유린기 만들어 보아요. 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약간 이게 아, 정돈되지 않은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요? 예. 예. 지금 그렇게 됐네요. 이게 다 왼쪽 어, 정렬을 했는데 얘가 예. 가운데 요거 쓴 게 요건 가운데 정렬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따옴표, 예. 네. 그런 음, 경우는 요거 말고 다른 모양을 쓰던지 아니면 여기에 음, 맞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배열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아, 모든 글을 예, 좌측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쓰셨었나요? 네? 그동안 모든 글들을 좌측 정렬로 쓰셨었나요? 아니요, 중간에 놓고 많이 쓰는 편인데. 아, 이번에, 그럼 이 글만 다 지금 좌측 정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고쳐주시면 좋고 이게 왜 네,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제 가독성 싸움이에요. 근데 이런 네, 식으로 되면은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이제 읽을 때 이게 뚝뚝 음, 끊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신이 없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네네. 가독성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글의 음, 전달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녕하세요. 꿈꾸는 순간 이루어진다. 요리하는 삼행시인 호우준마입니다. 이렇게 말은 그대로 썼는데 사실 꿈꾸는 순간 이루어진다 이런 거 쓸 때는 원래 이게 따옴표 같은 거 써가지고 구분을 주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약간 구분선을 주고 안 주고, 그리고 따옴표 찍고 안 찍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글이 이게 뭔가 약간 정돈된 느낌? 아닌 느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좀 중요한 요소들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어, 그 보통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요리나 어떤 레시피나 이런 걸 소개할 때는 제가 좀 추천드리는 구조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 이렇게 우리가 뭘 할지는 썼잖아요. 개요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네네. 특별식 을 만들어 보아요.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 네. 나오는 사진에 완성 사진을 먼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기대감을 주는 거죠. 이런 요리를 할 거야 어, 라는 거에 대한 완성 사진을 짠 하고 음, 예쁘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음, 차근차근 재료를 소개하고 지금처럼 재료를 소개하고 이렇게 음, 순서를 보여주고 쭉쭉쭉쭉쭉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훨씬 더 보기 좋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이 사진 있죠. 음, 이 사진을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짠 하고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그 포스팅의 결론이 이거구나 라는 걸 딱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쭉쭉 갈 수 있죠. 어, 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영상이 이제 거의 초반부에 이제 영상이 음,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들어가 줬는데 사실 음, 보면은 영상은 클릭률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어, 0명이 클릭했고 2명이 클릭했고 2명이 클릭했고 저 네. 말이 계속 좀 끊기나요? 네네. 그럼 제가 막 와이파이를 잠깐만요. 오늘 조금 열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끊어지는 게 좀 심하면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지금은 괜찮나요? 지금 괜찮아요. 네, 이게 문 하나가 닫힌 게 와이파이가 너무 안 됐나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이 클릭률이 되게 적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 동영상을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많은 걸 음,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블로그에 네. 영상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뭐 한두 개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그거에서 만약에 내가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사진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정말 중요하게 이 부분은 꼭 영상이 넣어야 돼. 그래야 설명이 더 잘 되고 좀 더 표현을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만 골라서 영상을 넣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그리고 네. 영상은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제 좋아요. 영상은 위치가. 왜냐면은 영상이 가운데 초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가다가 글의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이걸 클릭해서 보는 동안. 네.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흐름이 끊어지는 느낌들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음, 중간에 이런 레시피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넣어도 되지만 그 외에 내가 영상을 사용할 때는 음,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는 5분의 4에서 5분의 5 위치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영상으로 대체 꼭 영상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약간 현장감 있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GIF를 활용해 주세요. 움직이는 이미지 아시죠? 움짤, GIF. 꿈짜리요? 네, 움짤. 혹시 아시나요? 움짤? 아니요, 그거 잘 할 줄 몰라요. 아, 그러면 제가 바로 핸드폰을 이거는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 잠시만요. 우리 안명희님 들어오셨나요? 안명희님이 지금 줌 코칭방에 못 들어오신 것 같아서 잠깐만 이거 초대 드리고서 할게요. 네. 네, 제가 핸드폰으로 잠깐 줌을 접속해가지고 핸드폰에서 움짤 만드는 거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하는데 조금 걸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8일도 77일. 네, 제가 지금 폰으로도 줌을 접속했고요. 이거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GIF 하는 방법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그 동영상을 만약에 내가 찍는데 동영상을 다 모든 것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GIF를 동시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포스팅 쓰기 하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카메라 네. 버튼 여기 왼쪽에 보이는 카메라 버튼 눌러서 사진을 올리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장의 사진,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선택하고 여기 오른쪽 위에 첨부 아래쪽 보시면 GIF라고 보이시죠? 이 GIF를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을 여기서 해야 되네요. 선택을 하시고 움짤 만들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움짤이 바로 만들어져요. 네. 이 기능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도 되고 느리게도 되고. 네. 물론은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한계는 있지만 빠르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 카메라 올리는 거에서 이 폴더가 있고 카메라 모양이 있고 옆에 GIF 있으면 이 GIF 눌러서 내가 GIF 만들려는 사진을 선택하고 공짜에 만들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네. 누르고 첨부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GIF라고 이제 어,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네네. 지금 에디터에서는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데 실제로 업로드를 하면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것에서 동영상을 활용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음, 보여드린 것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포스팅 막 내용 쓰고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는 없고요. 이제 키워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더 잘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음, 그 제목 키워드를 잘못 선정해서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네. 부분을 이제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유린기 음, 레시피, 유린기 만들기, 뭐 이런 음, 키워드라든지, 아, 뭐 예를 들면 네. 초등학생 간식, 뭐 예를 들면, 아, 뭐 방학 간식도 있지만 뭐 초등학생 간식, 뭐 청소년기 아, 간식 이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 간식 뭐 이런 것처럼 실제 검색할 수 있는 음,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불필요한 이 해시태그는 굳이 다 넣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관련 있는 안 넣어도 해시태그 돼요? 네, 음, 넣어주시는 게 좋고 이런 것도 네. 굳이 본문창에 이렇게 다 반복해서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만두 세트랑 유린기랑 관련도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정확도를 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키워드는 내가 지금 포스팅하는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정해 가시면서 한번 포스팅 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어, 있으실까요, 혹시?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미리 다 이렇게 콕콕 집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제가 네. 6기 때 코칭을 받아가지고 네. 지금 해가지고 요번에 7기 하면서 중간에 상위권도 몇 번 제가 하고 해가지고 진짜요? 아이고, 네네 되게 좀 좋았어요. 좋았고 이게 아, 광고 다른 것도 요번에 어, 음. 제가 해가지고 달고 에드포스트 승인 해가지고 나셨어요? 네네 되게 조금 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재밌게 했었어요. 네. 아이고, 너무 네. 고생하시고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음 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물어보신 분 계신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댁2님 블로그 링크 이렇게 올려주시면 올리신 순서대로 쭉 가고 있고요. 비공개로 올려주신 링크도 있으셔가지고 지금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5분 올려주셨는데 지금 우리 유정님 하셨고 별한님 순서 읽어드릴게요. 혜정님, 송환님, 어,
그리고 새댁이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별한님 거 보도록 할게요. 별하의 소소한 나날. 별하님 혹시 마이크만 되신다고 했었나요? 네, 아, 마이크 마이크, 켰어요. 네, 카메라는 안 네, 되시는 거죠? 카메라 켤까요? 아니, 꼭 키셔지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네. 아, 계신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 네, 별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대표 이미지 있잖아요. 모바일 커버. 네, 뭐가 이제 기본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내 거의 어떤 그 뭔가 블로그 컨셉에 맞게 좀 네, 수정해 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은 수정해 주시고, 그냥 소개글을 보면은 이게 이제 PC 버전, 모바일 버전 똑같이 보여지는 소개글인데, 여기 보시면은 별의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일상 블로거로 하시는 게 목적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렇게 목표나 이런 걸 못 잡아서, 그러니까 네. 잡블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온갖 걸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냥 우선 제가 거의 일일 리포스팅 그거를 위주로 목표로 하면서. 1년 가까이 예,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그 어떤 카테고리의 목표나 어떤 카테고리 장악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일상 블로그로 그게 가셔도 안 되긴 잡혀서 그게 하는데, 고민이에요. 아,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어쨌든 지금 꾸준하게 내가 835개라는 글을 쌓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테고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더니, 그죠? 네. 봤더니 펠트 공예랑 양말 공예 DIY 쪽이 241개라서 비중이 되게 높죠. 아, 그쪽은 제가 예전에 네. 블로그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만 네. 올려놓은 거예요. 블로그라는 걸 전혀 모르고. 아, 그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는, 관련 없이 네, 봐야겠네요. 네, 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일상으로만 하고 일상은 구분을 안 하고서 넣으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저는 이제 음. 일상 이야기 들어, 거기서 맛집인 맛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초기에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별아님처럼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해서 계속 이제 인플루언서 검색 쪽으로 도전해서 좀 더 상위 랭크를 쉽게 가고 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블로거로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실 때 내 관심 분야를 조금 구분해서 어떤 카테고리 쪽에 훨씬 더 그 유입이 많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글을 쓰는지 같은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내가 카테고리를 어느 쪽으로 이제 콘텐츠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나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주제를 향후에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전체를 모아놓는 폴더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아까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일상 블로그로서는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내가 인플루언서 검색이나 이런 데 가려면 일상 쪽에서 승인 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카테고리를 좀 구분해 가면서 내가 좀 한쪽으로 치우친 쪽으로 되는 게 어느 정도 나왔을 때쯤 됐을 때 그쪽으로 이제 노려서 쭉쭉쭉 가려면 기존에 할 때부터 약간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써주면 향후에 인플루언서 등록할 때도 이제 한쪽 카테고리에 특정한 양들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점수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럼 제가 여기, 네, 저기, 나의 일상 이야기 맛집하고 리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나의 일상 이야기 거의 썼는데, 이거 뭐 맛집이나 카페면 맛집으로 쓰고, 뭐 네. 리뷰면 이렇게 리뷰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보통 대부분은 이제 맛집 아니면은 상품 리뷰가 대부분인가요? 거의 맛집, 카페, 그리고 이제 여행, 저기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놀러 가면 그런 거 쓰고, 예, 음, 거의 그냥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음.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네, 그 지금처럼 만약에 하시더라도 각각의 게시물 있잖아요. 요 네. 게시물 보면은 게시물에도 왜 업로드 하실 때 그게 있잖아요. 그 보시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글쓰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글 저장하는 페이지에서 여기 주제 선택 있죠? 주제 선택. 네, 요거 보이시죠, 지금? 이 주제 네네. 선정을 항상 이렇게 구분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서 글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구분하고 쓰고 있어요. 아, 거기서는. 그래요? 그럼 우선은 네,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만약에, 향후에,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비나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네, 하는 지금의 활동들에서 어느 쪽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어떤 방문자들이 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글을 소비하고, 댓글에 반응 달고, 공감을 눌러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유심하게 지켜보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향후에 이제 카테고리를 뭔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글을 하나 봐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거 봐드릴까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거의 맛집 맛집으로 쪽이거든요.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네, 프로필 여기 이제 소개글도 지금 네, 일상이랑 맛집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리뷰 문의, 뭐 리뷰단 체험단 문의,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그거 자체가 아, 내가 그런 걸로 수익 창출을 하는 블로그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걸로 수익으로 뭔가 약간 투잡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명시를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 네. 네. 그리고 맛집 그럼 이거 전주 효자동 빵집 한번 어, 해볼까요? 저기, 그 횟집 할까요? 이거요? 밑에? 익산 모현동? 모현동? 네, 네, 알겠습니다. 익산 모현동의 서울 횟집이구나. 이름이 서울 네. 횟집이구나. 예, 아, 이름이 서울에. 지역명이 세 개나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름이 서울 횟집이네. 예, 예. 네, 오케이. 전북인가요? 익산이? 네네. 아, 사진도 되게 잘 찍으시고 글도 잘 쓰시네요. 음, 감사합니다. 접사 같은 것도 되게 잘 하시고 사진 선명하게 뭔가 이런 건 조금 흔들렸지만 대부분 사진은 다 잘 맞춰서 찍어주시고 음, 이런 글은 상위 노출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지도를 넣구나. 잘 찾아보진 노출이 안 않아서. 됐나요? 검색 안 해보셨죠? 네, 아, 지금 뭐 정확도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그 안에 사용된 단어의 사용이나 그런 스토리 흐름이나 뭐 지도 배치한 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은 없는 글인데 이제 키워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잘 안 맞춰줬으면은 그것 때문에 노출이 안 됐을 확률은 있어요. 근데 그냥 내용적이나 스토리텔링이나 뭐 그 콘텐츠의 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하나의 사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그 밑에 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 여백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음, 사이에 여백 있죠. 네, 이 글이 끝나고 난 밑에 여백. 이게 네, 이제 여백이 있는 글과 여백이 없는 글은 이제 되게 약간 가독성의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조금의 차이. 근데 그 조금의 네, 차이가 되게 답답함을 주기도 해요. 여기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이고, 여기 지금 살짝 띄었죠. 본인이 쓰신 네, 글에서. 네,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좀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글에 사진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되게 상세한 설명이 좋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과하게 스크롤 압박이 일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굳이 여러 장을 쓰지 않아도 되면 사진 양을 막 억지로 늘리려는 건 안 해도 좋다. 예를 들면 지금 똑같은
요거에 이 사진이 흔들리는 사진이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설명으로 비벼 먹는다라고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내가 찍은 사진을 다 써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숫자나 이런 건 혹시 쓰실 때 의식해서 쓰시나요? 네, 조금 의식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제목에서 뭐라고 노출하기를 원하고 의도하신 거예요? 메인 키워드를 뭘로 저 잡으신 거예요? 익산 횟집하고요. 횟집이요? 그리고 네, 익산 횟집으로는 횟집. 아마 노출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뭐, 한번 좀 그냥 익산 횟집으로 해볼까요? 네. 횟집. 익산 제가 대방어 지금 여쭤본 뭐 건 뭐냐면요. 제 질문의 의도를 익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정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도 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블로그에서 어떤 제목을 정하실 때 지금 이런 식으로 키워드는 되게 조합을 잘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익산 횟집, 모현동 횟집, 서울 횟집. 인터넷이 살짝 끊긴가요? 지금 괜찮으세요? 연결이 약간 불안정하다는 네. 메시지가 살짝살짝 뜨네요. 네,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저 키워드 잠깐 조합을 예, 말이 말씀드리면 끊기나요? 네. 들리세요? 자꾸 말이 끊겨요. 아, 그래요? 아, 지금은 제가 말을 잠깐 멈추긴 했었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노트북을 조금 더 앞으로 가까이. 자, 그래서 익산 횟집, 모현동 횟집, 서울 횟집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의 조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제철 대방어, 뭐 그다음에 대방어, 어, 모현동 횟집 대방어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더 세부적인 키워드로.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의 조합으로 어쨌든 검색이 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던 거는 어떤 걸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셨냐,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으면 그래서 몇, 좋겠냐. 몇 개를 네, 노린 거죠. 익산 횟집이나 이제 네, 모현동 횟집 아니면 익산 대방어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익산 횟집이라고 치면 지금 제목에는 익산 횟집으로 노출이 될 수 있고 이 밑에 익산 횟집이라는 게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하고 쓰시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썼어. 어차피 서울 횟집이라는 횟집이 어차피 이름에 횟집이 들어가 있어서 앞에다 네. 익산을 넣어줬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꼼꼼하게 챙겨서 글을 쓰셨다고 하면은 큰 문제 없이 노출은 됐을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제일 고민은 1년 네. 동안 그 진짜 시간 투자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노력한 양보다 뭔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자꾸 뭔가를 아, 버리고 성과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좀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잡혔어요. 음, 그런 정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예를 들면 네, 내가 맛집 리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뾰족하게 어차피 내가 전라도에 활동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별하 이런 게 아니라 전라도 뭐, 전라도 맛집 블로거 별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직관적으로 짓는다든지 뭐 이제 타이틀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어떤 걸 의도하는지 모르게 그냥 기본 대표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음식 사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뭔가 이게 집중적으로 내가 그쪽으로 리뷰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타이틀로 변화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런 쪽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선은 지금 리뷰는 계속 쌓아가고 계시니까 에드포스트 승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드포스트는 하셨나요? 아, 그거는, 네, 네, 에드포스트는 하셨나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에드포스트 승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라도권에 리뷰단이나 체험단이나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구로 있으니까. 그런 거에 내가 직접 지원을 네, 해가지고
이제 승인이 나는 것들을 계속 기회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성과를 그냥 지금, 기다리는 거 말고 네. 어, 내가 직접 제안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1년 동안에 체험자 활동 많이 하고요. 네, 제가 역단에서 한 적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저는 그거를 약간 원고를 받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네. 그걸 방법을 모르겠어요. 원고를 받는 거는 사실은 뭔가 이제 리뷰단이나 체험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제품, 뭔가 약간 원고료로 받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레뷰나 이런 네, 쪽이 사실 원고료 제공하는 실비 제공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리뷰단 체험단 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실비 지원이 되는 쪽을 내가 직접 검색해서 찾아 나가는 게 조금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다리고 원고료 제공해 주세요. 이거는 조금 어렵고 또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왜 대표들이 쪽지 같은 거나 블로그 댓글 같은 걸로 찾아와서 리뷰단이나 체험단 의뢰하거나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원고료 받고 있는 블로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하고 제안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그 리뷰 체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제안이 많이 오는데 저는 아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는 이제 비용 받고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뷰 원하시면은 그 원고료에 대한 부분을 그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노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가 내 자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내 몸값을 계속 조절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들도 여기에 페이를 할 만한 블로그다라는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블로그로서 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더 이런 쪽에 활동력이 좋고 그 카테고리를 좀 잘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해서 만약에 이제 저라면 만약에 내가 그거를 본업으로 잡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 이제 전체 보기 해가지고 만약에 글 보시는 분들 있으면 공지글 있잖아요. 블로그에 공지글로 내가 전라도에 리뷰를 몇 개나 했는지 볼 수 있는 그 뭔가 소개 자료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뭐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맛집 블로거입니다 하면서 내가 했던 리뷰 활동이 몇 개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위 노출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잘 시키고 있고 어느 정도 키워드를 내가 상위 잡을 수 있는 블로거다라는 거를 잘 소개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공지글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섭외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내 몸값과 내 위치와 뭔가 이제 나에 대한 격을 내가 직접 만드는 형태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북콘서트 같은 걸 제가 그 MC로 다니는데, 콘서트 제가 페이를 받고 움직이는 MC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섭외가 됐을 때, 제가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만 이제 돈을 그, 어, 안 내고 제가 직접 호스트가 되지만, 보통 외부에서 이렇게 기관이나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섭외가 들어오면은 이제 사회비를 그래도 적지 않게 되게 받고 가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외부에 저도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글을 써요. 영업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뭐 MC 9년차, 저자 인터뷰 100회, 뭐 전문 사회자는 누구를 기억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어필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행사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뭐 해왔던 사람이다라는 경력을 알 수 있게끔 저에 대한 소개를 충실히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사람들이 저를 섭외할 수 있는 그 결론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섭외 멘트나 요청사항, 그러니까 내 프로필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 몸값이나 저를 섭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아님도 계속 내가 했던 거에 성과가 없는데 이대로 하는 게 맞을까요? 하면 아닌 거죠. 왜냐면은 그대로 하면 똑같은 결과만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거와 다른 결론을 만들려면 내가 다른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포스팅을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함이 없고,
약간 가독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불필요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정리해 나가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처럼 포스팅 하시면 되는데 그거에서 다음 단계로 가시려면 우선 블로그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프롤로그 관리 그리고 이제 프로필 명이라든지 프로필 소개 이런 것들을 전문화시키고 나에 대한 영업글 같은 걸 해서 내가 원고료를 받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입장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구조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혜정님, 이혜정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님은 블로그 한 지 얼마 안 되셨나요? 얼마나 되셨어요? 블로그는 네, 만들어 놓은 지 꽤 됐는데 네, 글을 올리는 연차는 것은 됐어요. 예, 네, 일일 하면서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네. 공감수가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음, 저희 챌린지 하면서 이렇게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아, 트렌드 이런 걸로 또 하셨구나. 블로그를 엄청, 지금 봤을 때 엄청 영향력 있는 블로그로 보여지는 느낌이 있는데. 우선 제가 한번 PC 버전으로 볼게요. 여기도 소유님 같은 경우도 아까랑 똑같이 그 앞에 분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막 네, 이제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상 블로거로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제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고 그런 거에서 다음 단계로 가시려면 그런 거에 대해 약간 더 음, 숫자를 잡아가는 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컨텐츠의 퀄리티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1번이지만 그 외에 이런 외부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음, 어떤 글을 제가 좀 네. 봐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글을 어, 갖고 싶으세요? 이게 오늘 아까 1시간 전에 썼던 글이고요. 네, 음, 이런, 캄파니아. 예,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봐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이걸 최근에 볼까요? 썼던 걸 한번 봐볼게요. 아, 네, 그러셔도 되고요. 예. 우선은 캄파니아가 명사인데 이게 뭐예요? 이름이, 이 카페 이름이구나. 네. 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블로그 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블로그에서 제목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음,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날 찾아 들어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음,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서의 제목은 캄파니아, 캄파니아 카페, 뭐 테라스 피자 카페, 뭐 테라스 카페, 캄파니아 테라스 카페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겠죠? 예를 들면. 근데 요것만 네. 가지고는 어 물론 그 키워드의 조회수가 아주 높은 키워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상위 노출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기왕에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이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조금 더 많은 곳에 노출되기 원한다면 제목을 이렇게 짧게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키워드를 넣어서 더 많이 검색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어, 거를 쓰실 때는 이제 이런 약간 지역명을 같이 써주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아, 광주 뭐 지산동 캄파니아 테라스 피자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서 뭐 어떤 메뉴 이름이 뭐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키워드를 포함해서 써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는 이제 여기를 갔는데 뭐 아이랑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어, 뭐 가족 외식 음, 추천지라든지 뭐 그런 식의 약간 타겟이 보이는 그리고 타겟이 검색할 수 있는 어떤 타겟 키워드를 같이 포함해도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아, 구체적으로, 네. 누군가에게 필요한 글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제목으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은 그런 네네.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네. 이제 키워드의 정확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 글 속에 쓰인 이 하나하나의 이런 하나하나의 키워드들이 모여서 정확도를 결정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네. 여기에 너무 많은 복잡한 키워드들이 계속 섞여 들어가게 되면 로보트가 네. 헷갈려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캄바니아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명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스타벅스를 쓰려고 그러는 거야? 캄바니아 카페를 쓰려는 거야? 이게 이제 로보트 입장에서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뭔가 콘텐츠를 작성할 때 여러 개의 지명 키워드나 약간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혼란이 올 수 있는 키워드라던가 지금처럼 명사 같은 키워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건지 좀 이해 가시죠? 네네. 그 네.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네. 하나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렸지만, 요 보면은 사진 밑에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네. 사진에 대한 설명을 밑에 글을 쓰는데, 그 밑에 바로 사진이 들어오면, 요 위에 사진, 아래 사진에 구분선이 없어지고, 호흡이 좀 글에 가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여기에 항상 띄어쓰기를 좀 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호흡이 조금 위의 사진을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게 내가 굳이 말로 한 번 더 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구분이 자연스럽게 되고 호흡도 약간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는 느낌으로 가독성도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네. 이런 블로그에서 사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게 보는데, 음, 그, 예를 들어서 직접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정보들 있잖아요. 네. 그냥 리뷰에 검색하면은 그냥 네이버 지도에만 검색해도 다 나오는 정보를 블로그에 굳이 또 쓸 필요는, 그러니까 굳이 또 쓰는 거는 그냥 반복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네네. 들어, 그래도 그런 정보는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 이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양질 정보라고 생각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 주차가 어떻더라. 거기 뭐 테이블이 어느 자리에 앉으니까 훨씬 더 뭐 뷰가 좋다더라. 또는 뭐 뭐를 아, 시키니까 서비스로 뭐를 주니까 가서 뭐는 시키지 말아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동네 장어집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어를 시키면은 마지막에 잔치국수를 사람 인원수별로 서비스를 다 주세요. 그래서 음, 잔치국수를 돈 주고 먼저 시키는 건 바보예요. 근데 그런 거를 처음 가시는 음, 분들은 모르겠죠. 그러면 가서 돈 네. 주고 잔치국수를 시켜 먹겠죠.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음, 그 장어집에 가서 여기는요 식사하시고 나서 잔치국수 주세요 그러면은 인원수대로 서비스 주니까 돈 주고 시켜 드시지 마세요라고 리뷰를 제가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가기 전에 다른 음, 사람이 글을 보면 나 되게 도움되는 정보를 얻었네 꿀이다 이런 생각 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실제로 내가 직접 여기에 가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것 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이제 경험자의 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콘텐츠가 되게 좋은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서 이런 어떤 주차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식으로 주차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경험담 같은 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지금 보면은 리뷰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본론이 음, 나오려면 내가 스크롤을 이미 이만큼 내려야 네. 돼.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론까지 가는 길이를 줄여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상세히 아, 쓰는 건 좋지만 너무 상세해서 사람들이 지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본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더 빠르게 본론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로 글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가독성도 좋고 전달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죠. 네, 같은 맥락의 설명으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뉴 나오고 음료 샐러드 나오고 되게 상세히 쓰시네요, 리뷰를.
정성정성 들이시는 스타일이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좋은 부분을 얘기해 드리면, 지금 보시면 좋았어요 하면서, 좋았던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정리를 해주고, 아쉬웠어요 하면서 또 그 포인트를 정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성공한 실제로 맛집 파워블로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구체적으로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내 개인의 의견이나 평가를 곁들여가지고 그게 주관적인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 세세하게 이렇게 정성 들여 포스팅하는 것들을 아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신뢰를 해나가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게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파워블로거로서 이제 인증을 받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해시태그는 안 넣으셨나요? 네. 안 넣었나요? 넣었던 것 같은데, 네. 안, 안 들어가 있나요? 아직 어, 서툴러요. 여기, 예. 그죠. 이게 해시태그를 넣은 거고, 요거 아, 지금 예, 맞아요. 예. 네, 해시태그가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해시태그 음, 경우는 넣어야 되는 게, 해시태그를 넣으면 그 해시태그 밑에 모바일로 봤을 때, 이제 그 블로그로, 아, 그래요.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카메라, 이게 컴퓨터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끊긴다고 하셔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방에 있는데, 방이 와이파이가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여기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소리가 좀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아, 이제 나아졌나요? 네. 처음부터 나와서 할 걸 그랬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아, 제가 지금 사실 강원도 춘천에 와 있어요, 여러분. 책 쓴다고 와 있어가지고, 여기가 제가 원래 하던 곳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음.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해시태그를 넣으면 그 해시태그의 영향력만으로 내 블로그의 지수가 아무리 낮더라도 해시태그를 사용한 다른 사람의 블로그를 추천하는 영역에 내 블로그 글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는 또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반드시 꼭 넣어주셔야 되고, 해시태그 넣으실 때는, 우리가 꼭 제목이나 본문에 쓰지 않은 글이더라도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검색은 반드시 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되는 다양한 해시태그의 조합을 넣어주면 좋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광주 맛집 추천 이런 단어는 본문 속에 계속 집어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단어를 해시태그에 넣어줘도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본문이나 이런 데 막 여러 번 반복하기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는 단어를 검색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상업적인 단어들, 목적성이 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해시태그로 넣어가지고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쓰셔가지고 포스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팅에 이제 약간 이런 부분에 제가 너무 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줄이는 거는 해시태그, 그러니까 사진 합치기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줄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들에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해서 포스트가 너무 길어지거나 늘어지는 느낌이 나지 않고 본론이 조금은 빨리 나올 수 있는 구조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최송화님입니다. 송화님은 지금 DM으로 주셔가지고 순서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지금 주신 순서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송화님 같은 경우는 유아랑 어, 글 중에 혹시 어떤 글 봐드릴까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네. 하얀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중간에 하얀 게 많다고요? 여기 빈 이거요? 공? 그거? 네네. 이거? 그 밑에 아, 빈 이거 왜 공. 그러냐고?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뒤에 배경 스킨을 지금 회색으로 해놔서 그래요. 아, 이게 흰색이면 이렇게 안 보이고 그냥 흰색은 흰색으로 보여서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내 블로그 가셔서 여기 가셔서 여기 내 메뉴 가셔서 세부 디자인 설정 있죠. 내 메뉴 세부 디자인 설정 가셔서
여기 스킨 배경의 컬러에 화이트로 바꾸시면 돼요. 요렇게. 그렇게 바꾸시면 바로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글 봐드릴까요? 저는 약간 그때 선생님한테 코칭을 받고 좀 열심히 썼는데 계속 바빠가지고 숙제같이 네. 써가지고 네. 잘 쓰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이제 딱 들어보니까, 들으면서 보니까 약간 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냥 뭐 제목이나, 네. 그러니까 찔리는 게 키워드나, 있었나요? 찔리는 게 있죠. 아, 네. 좀 대충 쓴 그런, 그러니까 숙제같이 이렇게 한 게 많고, 그다음에 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써야 네. 되는데, 이제 네. 지금은 거의 밭에 가서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그쵸. 걸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네. 상관없어요. 상관, 왜냐면 유아란 님 같은 경우는 유아랑 농원에 어쨌든 이 블로그를 들어오면 뭘 하는 사람인지 다 써 있죠. 정확하게 써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글을 통해서 여길 들어오더라도 아, 이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면 계속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옛날 과거 재탕을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그 글들을 지금 이제 새 글을 다양한 걸 쓰면서 이쪽으로 유입되게 끌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유리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랑 너무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상을 담다고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뭐 약간 내가 농업이나 이런 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에서도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음식을 해 먹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반찬은 뭐 어디 그 뭐야 어떤 농가에서 하는 뭐 이제 제철 음식을 했는데 뭐 이제 저도 제철 사과가 제일 맛있는 걸 알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섞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승전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그래서 스토리로 묻어나게끔도 해주고 그리고 우선은 유아랑농원 같은 경우에 강점이 여기도 써놨듯이 아이들이 밭에 가서 바로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되게 친환경적으로 뭐 건강하게 농사 짓고 있다 이런 컨셉이고 또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그런 쪽에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이런 농원의 어떤 건강한 이미지가 계속 겹쳐서 보이게끔 브랜딩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하루를 보내고 뭐 놀고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런 활동들이 이 블로그에 들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송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아이랑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볼 만한 어떤 관광지라든지, 뭐 그런 경치 좋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지역 특구로 내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블로그에 담아준다 그러면, 그런 관련된 것들을 이제 관광지든 뭐 맛집이든 이런 데 찾아 들어온 사람이 이제 거기 여행 때문에 왔다가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사업한 농장도 있었네. 거기 가서 직접 사가지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장을 들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아니어도 여기 왔다가 이런 데를 알게 돼서 여기서 한번 사 먹어봐야지 하고 온라인 주문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뭔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 어쨌든 농사를 지으니까 뭐 교육 네,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봐도 그거는 시골에서만 쓰는 단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조회를 많이 이렇게 보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도 저는 이제 들어오면은 네, 농업에 관련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썼는데 네. 이거를 쓰는 게 써야 될까? 그 안 써도 되는 건지 그게 아니요. 쓰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나라는 사람의 적정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타겟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농업 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듣는 걸 하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공유하거나 그런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블로그로 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야, 그리고 뭐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교육 좋았냐, 어땠냐, 듣는 거 뭐 도움이 됐냐 이런 걸 물어보려는 사람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막 문의 전화가 오고 하는데 네.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거예요? 이런 아직은 글에만? 막 그냥 뭐 어떤 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보고 들어오고 막 궁금한 걸 물어보고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오긴 오는데, 네. 아직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고 그때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것처럼 완전 정말 엉터리로 쓰다가 이제 네. 선생 21일을 쓰고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네. 쓰니까는 그걸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키워드 잡고 막 이렇게 음, 글 쓰는 거를. 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쓰면 맞아요. 쓸수록. 맞아요. 원래 네. 블로그가 이제 쓰면 쓸수록 이제 그런 기분들이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음. 이제 그 고비를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블로그 쓰는 거 껌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되게 약간 자만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아, 네. 블로그는 눈 감고도 쓰겠다. 막 이럴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냥 쓰는 지금 거는 너무 쓰거든요. 시작 단계니까. 네. 그냥 내용을 쓰는 거는 뭐 그냥 쓸 수가 음,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거 그냥 내가 이렇게 계속 그냥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글들을 쌓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내가 직접적인 매출의 경험이 네. 블로그로서 생기면 그때부터 눈이 반짝하실 텐데, 아직 그 경험이 아직은 없으셔서, 너무 네. 조금,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작으니까, 같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지속하는 사람들의 싸움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유아랑님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키워드도 잠깐만 킬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항상 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떤 것의 강자가 될 것인가, 어떤 카테고리의 강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를 조회해서 거기에 연관되는 이런 단어들이 쫙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카테고리 연관 단어 458개 나오잖아요. 얘 다운로드해요. 그 다음에 이거 열어가지고 이 키워드 하나하나씩 땅 따먹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 근데 아직 가세요? 제가 그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되는 거. 이거를 넣어서 쓰면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사과가 너무 많고 그럼 청사가 또 많고 이게 사과에 대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키워드나 그런 걸 찾는 게. 지금 네. 근데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보시다시피 얘는 조회수가 10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낮죠. 네. 그러니까 유아랑님이 처음부터 청송사과 이런 거랑 배팅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음. 어차피 그거는요,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 높아요. 네네. 청송사과는 지금 13만 8,100이에요. 아니, 청송사과 아니네. 잠깐만요. 아까 10만, 3만이구나. 3만 6천. 되게 높아요. 지금 노출을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낮은 순으로 보고 여기 있는 것부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키워드를 찾으면 노출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음. 내가 순차적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욕심내서 높은 키워드를 가면은 백날 해봤자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해도 안 되지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가셔야 돼요. 이런 거 되게 좋은 키워드예요. 꿀사과 10kg. 음. 네. 그러니까 내 키워드는 높아요. 예를 들어 내가 청송사과는 못 잡아. 근데 청송사과 10kg, 청송사과 5kg, 청송사과 3kg 이런 식으로 뒤에 킬로그램만 붙여도 세부 키워드가 되죠. 네. 이런 네.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키워드 속에서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키워드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검색해서 나를 만날까?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했을 때 나를 찾아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내 카테고리 시장이 무슨 단어들을 쓰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관찰하면서 이 카테고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블로그를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저는 키워드적인 공부를 이제는 송아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업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농장도 이제는 상업적인 키워드잖아요. 여기 안에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되고 매출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서 고객들이 뭐라고 검색하지? 라는 관점으로 계속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내가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많은 이런 단어들의 조합들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은 뭐 아까 전에 뭐 도매 이런 키워드 있었는데 방울토마토 도매 이런 키워드도 있어요. 그럼 청송 사과 도매 이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 도매라는 키워드에 네, 관련된 글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되죠. 그래서 예를 그 들어서 도매면은 도매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 바꿀 수도 있죠. 뭐 도매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저희 농장은 직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그 쇼핑몰로 온라인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이런 곳에 가서 직판으로 해서 뭐 이제 도매로 구매할 수 있는 도매처가 어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설명을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쓰겠냐가 결정되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담는 내용이라든지 구성은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 어느 정도 기본 그 사진은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사진 네. 수를 채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똑같은 사진을 쓰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네. 그죠? 똑같은 단어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도매라는 단어를 한번 썼다? 응? 어떤 거요? 사진도 똑같은 사진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사진도 계속 변화를 줘야죠. 그래서 송아님은 내가 농장에 있을 때 지금 당장 포스팅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사진 소스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해가 변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시간대별로 사진을 많이 찍어두세요. 음. 그때그때 이제 활용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게. 왜냐면 농장의 모양은 계속 똑같은데 내가 아무리 똑같이 찍어도 똑같은 사진이 나오는 느낌일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뀔 때 많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접사로도 찍고 넓게도 찍고 이렇게 각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바꿔서 밑에서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이렇게 각을 여러 가지로 바꿔주면서도 찍고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한 사진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중간중간 확보를 많이 해두셔서 지금처럼 이제 농번기가 아닌데 그런 때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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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선은 잘못된 방식에서는 지금 이미 벗어났잖아요. 지금 이제 네. 제목만 보고 이렇게만 보더라도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치명적인 또 문제가 있네요.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여기만 보고 얘기해 주실래요? 채팅창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실까요? 본인이 혹시 느껴지는 거 있나요? 모르시겠나요? 네. 자, 보세요. 모든 글을 안녕하세요 유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아랑입니다. 어때요? 시작할 때 다 이렇게 썼죠? 네. 그럼 이것도 중복글로 볼 수 있어요. 아, 네. 음. 그죠?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글을 검색해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자연 걸음으로 검색했고 어떨 때는 시골 마을 풍경으로 검색했고 어쩔 때는 젊은 농부라고 검색했어. 그래서 상위 노출이 내 글이 다 되는 시점이 왔는데 모든 글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도배글이네 라고 보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네, 그때 얘기하세요. 뭐 선생님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아, 그렇게 그거는 인사말을 쓰는 건 좋은데 네네. 모든 걸 똑같이 쓰시면 안 되죠. 인사말 쓰는 건 좋아요. 왜냐면은 네네. 개요에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이런 걸 쓰라고 제가 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는 쓰라는 쓰는 게 말은 아니고. 아니에요. 네. 제가 제일 주의하는 게 네. 중복글, 중복 이미지, 중복 키워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모든 걸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그게 패턴으로 읽히니까 이제 아, 블로그 입장에서는 중복 키워드, 중복 문장을 계속적으로 번복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청송에서 뭐 청송에서 농장을 하는 유아랑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유아랑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청송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유아랑입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약간 변화를 주시는 게 되게 형식적 중요하고 변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계속 이렇게 하실 뻔했어. 네, 또 그래서 그런 찾아주세요. 부분들 네 체크를 하셔서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네, GIF로 이렇게 이미지 주목도 높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요거 되게 잘하셨거든요.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들도 괜히 막 뭔가 궁금하지 않나요? 농부가 알려주는 맛있는 사과 포장법이었나? 아까? 고르는 법, 고르는 방법과 법. 포장법인가?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꿀정보죠. 네. 그리고 여기에 GIF로 이렇게 짱짱짱짱짱짱 움직이니까 이것도 눈에 주목도도 확 띄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 제목이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소스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기 보면은 댓글도 많이 달렸네요. 6개 달렸네요. 맨날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친구, 그렇구나. 같이 공부하신 분들. 친구들, 같이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 네, 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잘못된 방법에서 많이 벗어나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 포기하는 건 이를 때입니다. 네, 송아님은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코칭 받으시면서 이렇게 요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지켜가시면서 네, 네, 계속 글을 누적하시는 기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보셨던 카테고리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 그 카테고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다양하게 내 키워드에 적용시켜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댁이님. 여기 혹시 세댁이님 다음에 명희님만 네, 링크가 네네. 있는데 그 외에 또 링크 안 올리신 분들 코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오늘 12분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왔거든요. 한 절반 정도 링크 안 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세대기님. 세대기 사는 예쁜 집. 세대기신가요? 어디 계세요? 헌백이요. 헌댁이요? 우리 마음은 항상 세대기죠. 링크 여기 채팅창에 올리시면 됩니다. 하라님. 세대기 사는 예쁜 집. 어떤 거를 목적으로 하세요? 상품 리뷰? 네, 상품 아, 리뷰. 네. 좋아요. 여기서 어떤 거 먼저 봐드릴까요? 그 글을. 옥서. 이거 네, 맞나요? 설 설문 세트 설 추천? 선물 세트, 네, 추천. 이거 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이제 시작할 때, 글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거 자체가 키워드의 나열로 된 거죠. 네, 네. 이렇게 제목이 시작될 때 사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노출을 위한 목적으로 쓴 글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작점에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좀 비추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항상 사용자 관점에서 글을 읽는 습관을 기르면 저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데 너무 의도적으로 난 이 키워드로 무조건 노출을 하겠어. 막 이런 의도가 너무 보이는 키워드의 나열 같은 것들이 이제 글에 너무 드러나면 그게 이제 순수한 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순수하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거 리뷰단 체험단 이런 거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진성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확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죠? 요 앞에 있는 서문이 여기로 들어가면 훨씬 더 부드러운 구성으로 출발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꽃감 단지 또 해주셨구나. 꽃감 단자?
이거 오타인가요? 꽃감 단자요? 이거 단지 아닌가요? 아, 단자인가? 단자. 단 음, 이렇게 다양한 선물들을 이제 소개하셨구나. 얘는 노출이 됐나요? 아니요, 이게 키워드가 되게 만만치 않은 키워드여가지고 네. 막 밀린 것 같아요. 네. 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질문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확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확도? 근데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 너무 많은 키워드의 명사들이 나열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되게 좋은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사실 음, 내가 노출이 안 돼도 난 좋은 글을 쓰겠어 라는 것과 나는 블로그에 무조건 상위 노출하겠어 라는 목표가 다를 수 있는 글. 네. 근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보트가 판단할 땐 좋은 글로 판단할 수 없는 글. 사람이 판단할 땐 좋은 글이네? 아, 음, 다양하게 이렇게 이런 거 정보를 주셨네? 이럴 수 있는 글. 근데 이제 아, 저는 이제 그 관점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세대기님이 얘를 만약에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이 글은 노출하기 어려웠던 글이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도라는 거는 설 선물 세트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포함되는 단어들의 얘네 조합은 이렇게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에서 되게 이렇게 많이 벗어난 느낌들의 단어들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음, 이제 정확도 안에 들어가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블로그에 제가 원 메시지의 원글, 그러니까 하나의 글에는 원 메시지를 줬을 때 훨씬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어쨌든 키워드를 쓰는 것도 똑같은 맥락의 말인데 여기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단어들의 이제 주제들이 나열이 되다 보니 그런 네. 부분에서는 이제 로보트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음, 그게 사실 노출이 어려웠던 글이긴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나 네. 이거 진짜 명절 선물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 이런 것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구나. 여기가 이제 품질이 좋구나. 여기 거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오는구나. 이런 거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내가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연결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이제 전달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게끔 이제 편리함도 좋고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선물 세트인데 얘는 여기부터 볼 때, 여기부터 볼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 때 이미 하나의 글로서 충분한 글이에요. 아,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얘는 만약에 내가 샤인머스켓 선물 세트라고 했으면 노출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요 글량으로 봤을 때. 근데 네. 이제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딴 얘기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딴 얘기가 이런 구조니까. 근데 로버트는 헷갈려. 도대체 뭘 노출하려고 한 거야? 아무것도 안 음, 해줄 거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블로그의 어떤 로보트가 생각하는 구조, 그러니까 로보트가 노출시켜주고 싶은 구조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면 글을 쓰는 것도 조금 더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음, 그러면은 이런 글은 쓸 수 없는 글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각각의 글을 분리해서 쓰시고 그걸 네. 하나로 합쳐서 내 포스팅에서 내 포스팅으로 추천하는 구조로 아, 이렇게 음, 글을 연결해 주는 것도 가능하죠. 네. 링크를 걸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 뭐 설명절 세트 뭐 샤인머스켓 추천해놓고 음, 그거에 대한 포스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처럼 그 하나의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올 정도로 썼으니까 쓰고 그거를 이제 썸네일 형태로 걸어서 이쪽 아, 괴에는 뭐 베스트 5 뭐 이런 식으로 글을 거는 거죠. 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 링크를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로 해서 그걸 하나를 써버리고 각각의 글은 각각의 글로 노출하게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형식의 글과 로보트가 추천해주는 글은 다를 수 있다.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제 같은 관점으로 가려면 이제 머리를 좀 써야 된다. 뭐 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뭐 그 다양한 거를 한
그래서 추천하는 구조의 블로그의 글은 사실은 블로그를 위한 글의 형식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같은 걸로 뭐 홍대 맛집 베스트 5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뉴스 한 장씩 틱틱틱 넘기는 그런 구조? 그런 거는 콘텐츠로서 되게 많이 쓰이는 구조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데 블로그의 이런 글의 형식은 사실은 적합한 형식의 글은 아니다. 아까 말했던 그 로보트가 생각하는 정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거 이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그때 알려주신 그 글감에 있는 쇼핑 목록이요. 네. 거기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는 지금 제가 곶감 단자 요거 써니팜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안 그런 나올 수 있어요. 경우가 있는 거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하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보면, 이제 상품 페이지를 볼 때, 이거는 지금 샵 하시는 분들 여기 있으시잖아요. 보실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노출 설정이 있어요. 잠깐만요. 아, 네이버 노출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해가지고 네이버 쇼핑 이런 거 있죠? 여기, 네. 보이세요? 요거. 안 보이. 지금 화면 안 보이세요? 네.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거 키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스마트 스토어 보면 노출 채널이라고 있는데, 여기 설정 보면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해가지고 여기 네이버 쇼핑으로 검색되게 하는 거 있죠? 여기. 음, 네. 요거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노출이 안 될 확률이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얘를 노출해 놓으면 수수료가 2%인가 더 나가요. 저걸 아, 클릭해서 들어오면 스토어 주인이 네이버 연동 수수료라는 걸 더 내긴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곳에서 나를 찾아보고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네이버한테 광고비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네이버가 나를 노출해주고 광고비 중간에 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한 구조죠. 근데 저런 것 때문에 어떤 물건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 있을 때 또 이제 전시중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전시 변경 이런 거 있죠. 전시 중, 전시 중지. 그래서 링크를 가진 사람들만 보거나 내부적인 사람들만 보거나 이런 식의 설정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설정들이 막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이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를 전제를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되는 거죠. 네, 그때는 링크를 걸면 썸네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돼도 좋은 게 어차피 네이버 서비스에서 네이버로 연동을 하는 구조고, 그건 블로그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블로그가 네. 이제 돈을 벌어주는 쇼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해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성이 있지 않아요. 근데 글감의 쇼핑 목록에 네, 제가 이제 리뷰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을 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럴 때는 누구 거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최저가를 해줘야죠. 정말요? 네, 네. 왜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내가 음, 굳이 비싼 가격의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죠. 그렇구나. 네. 최저가를 해주면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거니까. 그래서 음, 항상 리뷰 쓰실 때는 내가 고객이라면 블로그에서 어떤 거를 좋아할까라는 관점으로 돌려서 생각하시면 심플해집니다. 생각 구조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새댁이님까지 했고, 그다음에 안명희님 계신가요? 네네네. 제가 이 네. 비디오가 깜빡깜빡이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음성만 집중이 해도 안 될까 봐. 괜찮습니다. 네네. 네. 우리 명희님은 웃음 치료사신가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PC 버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뭐지? 요 모바일 커버가 더 좋네요. 모바일 커버. 잠깐 모바일 사실 커버? 수 있나? 아, 잠깐만요. 네.
여기가 사진이 좀 깨지긴 했다. 왜 제가 모바일 아, 커버해요라고 했냐면 여기에 이제 네. 이게 웃음 치료사시네요 했는데 이게 이미지에서 스마트 스토어 해야지. 공유를 안 바꿨네. 잠깐만요. 됐나요? 이제 아, 보이시죠? 네. 네네네. 아, 이게 깨졌구나.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딴 네. 말을 하고 있어서 못 알아들으셨구나.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를 네. 켰을 때 여기에 이제 막 네. 웃음 치료사시네요 했던 것처럼 여기 자기가 뭐를 하는 사람인지 딱 써놨기 때문에 이 사람에 아,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아, 직업을 갖고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적성이 뚜렷하고 뾰족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거 음, 플러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경에 모바일 화면에 지금 되게 유쾌해 보이는 사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의 이미지를 결정해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모바일 음, 커버 잘하셨네요 했는데 보니까 화질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럼 바꿔야 이런 거는 좀 될까요? 음, 깨끗하고 선명한 음, 사진으로 넣어주면 훨씬 좋고 네네. 네. 지금처럼 이런 유쾌한 느낌의 사진들을 네. 넣어주시면 이 사람의 블로그에 와도 되게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음, 수가 네네. 있다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본인은 직업이 명확하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바로 섭외가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바일에만 이렇게 써 있죠. 네네. 근데 아, 이게 PC 버전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 보여요.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그건 왜 보면 그런 거예요? 안 보이죠? 그러네요. 안 왜냐면 보이네요. 저거는 모바일 버전에만 전화 걸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PC 아, 버전에는 반드시 여기 네. 프로필 정보란에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아, 프로필 정보. 그래서 제가 네네. 저거는 프로필 설정하실 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요 네네. 부분에다가 전화번호를 여기 중복이어도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지만 나한테 옆에다가 바로 쓰면 연락할 되겠네요. 수 있는.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업으로 네. 연결되실 때는 그런 거 설정을 꼭 해주시는 게 도움이 네네. 되고요. 그 네. 다음에 이제 대전 웃음 치료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 키워드를 넣어주신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관련된 업에 나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해라 라는 거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도 아주 좋게 잘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설정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인기글로 돼 있죠. 네네네. 네. 이게 인기글로 하니까 어때요? 내가 웃음 치료사로서 이제 별로 안 그런 것도 좋아요. 있지만 뮤지컬 후기 봉사한 거 저거 막 있죠?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저 네네. 부분을 반드시 네. 대표글 설정을 하세요. 대표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줌으로 잠깐 접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잠깐 연결할게요. 네. 지금 모바일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본인 블로그로 들어가셨을 때, 네. 잠깐만요.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내 블로그라고 오른쪽 아래에 내 블로그 네. 사람 모양 누르시면 자기 블로그 네. 들어가시잖아요. 네. 여기서 홈편집 누릅니다. 홈편집. 여기 이거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 모바일. 네. 모바일로. 네. 잠깐만요. 홈편집 나오죠? 홈편집. 네네, 나와요.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 네. 여기에 이제 인기글 대표글이라는 메뉴가 있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있나요? 네네, 있어요. 네, 아, 거기에 보면은 네. 인기글이 1번이시고 네. 대표글은 없거나 2번일 거예요. 대표 그러면 더하기 십자가 원 있고 대표하고 플러스만 이렇게.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플러스, 그죠? 네네, 이렇게 돼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대표글 껐다 켰다가 되거든요. 모두 이게 클릭하면 꺼져요. 플러스로 바뀌어요. 아, 플러스로 네네네. 바꿔놓은 상태에서 대표글을 1번, 인기글을 2번 이렇게 바꿔요. 음, 그리고 그러면 인기 끈. 대표글이 1번으로 해놓을 수 있는데 대표글을 네. 이렇게 해놓고 대표글 관리라는 곳에 들어가서 얘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넣고 싶은 거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대표 글 글 추가하기. 관리는, 네, 대표 글 추가하기. 네, 대표글 아, 추가하기. 여기 음, 대표글 관리.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정보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아, 이해 가시죠?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만약에 네네. 저라면 네.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런 거를 뭔가를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나는 나의 스타일과 컨셉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지 않으면 내 시장에 계속 작은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나는 발을 디디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노력을 해서 내가 가진 시장의 크기를 계속 이렇게 확장시키고 늘려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계속 돼야지만 이제 더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 너무 좋은 글을 잘 쓰고 계셔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손을 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상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내 쪽에 오는 사람들의 작은 시장 안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 더 네. 넓은 시장으로서 내 좋은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를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라는 거죠. 네, 제가 작년도에 그 우리 박진 강사님의 블로그 네, 마케팅 보면서 사실은 키워드랑 이런 공부를 하면서 바로바로 적용을 그때는 못했었고 네, 그 수업을 한 몇 번 돌려가면서 보긴 했었어. 그래서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는 제 이거에 적용 못하고 그때 멈춰 있다가 사실은 네, 또 요번에 다시 또 2년이 돼서 또 블로그 챌린지 덕분에 한 3, 4개월 멈춰 있던 게 또 다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말씀처럼 제 일정한 저의 색깔과 제가 이 블로그를 하는 그 의도는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지금 커가고 있는데 그 한쪽 축으로는 그래서 식단이랑 저는 사실은 4년간 이태리랑 유럽을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되게 쓰고 싶은 욕구가 큰데 너무 제 주제랑 맞지가 않아서 지금 또 다른 아이디로 하나 서브 블로그를 만들어야 되나 살짝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유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로 유입하셔도 되고 대신에 네, 주의사항은 뭐냐면 네, 그런 글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도록. 음, 그래서 메인 비중은 예를 들면 그 힐링이나 뭐 이런 약간 치유나 이런 예, 비중을 적어도 60에서 70% 정도는 꾸준히 유지를 해주시되 한 네, 2, 30%의 정도는 유럽이나 이런 약간 대중들이 많이 검색하고 좋아할 만한 음, 것들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일상 블로그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예, 대신에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만 운영을 한다면 네, 어떤 잡블로그가 돼도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면 괜찮아요. 네, 그런 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구조가 되니까. 물론 하나의 컨셉으로 꾸준히 다 모든 게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예, 음,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음,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이것저것 많잖아요. 예. 그렇다고 사실은 그럴 때마다 주제별로 팔 수도 없고 블로그를. 예.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매일 블로그를 써 나가니까 아무래도 네. 공부하는 속도, 독서랑 뭐 글쓰기 하는 속도가 커지면서 조금 더 네. 실천력이 쌓이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맞아요. 챌린지의 힘을 정말 느끼고 있어요. 진짜 맞고요. 그리고 제가 뭐 챌린지 하는 동안 케어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댓글 받고 공감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웃들이 되면서 관계가 생기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같이 학습 동아리로서 같이 이렇게 서로의 서포터가 돼주는 그런 관계에서도 되게 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좀 많이 도움되는 그런 관계로 이웃으로서도 또 이제 사람북 안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하루 1일 1포가 너무 벅차가지고 네. 사실은 이웃 소통이나 거기 같은 방에 계신 분들 충분히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서야 여유가 사실은 생기죠, 조금 조금. 이제서야 네. 조금 더 보이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챌린지를 한 번 하신 분들이 대부분 재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챌린지를 실제로 오픈을 하면 거의 한 40% 정도는 재참여한 것 같아요. 네. 네. 최소 40% 정도는 재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하신 분들이 이거 하니까 정말 꾸준히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고 서로끼리도 더 이렇게 공감 주고받고 댓글 하시면서도 으쌰으쌰 되시고 해서 다들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이제 꾸준히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동안은 좀 챌린지 하시면서 이제 으쌰으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강사님, 제가 네, 최근에 그림책, 네, 뭐, 독서 모임도 하고 그림책은 뭐, 감성 테라피 이런 것도 들었는데, 네. 그림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전부 다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거, 그 수위를 근데 어느 저작권은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상대가 걸지 않으면 걸리지 음, 않는 게 원래는 저작권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장의 사진을 써도 내 사진 왜 썼어? 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100장의 사진을 찍어도 그 사람이 내 거 홍보해줘서 고마워 하면은 나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작권법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권장드리진 않죠. 그리고 원래 기준상 10% 정도까지는 노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책의 내용을. 네. 근데 그 이상을 하는 거는 원래는 무리수고 그거를 이제 뭐 가능하면 이제 책 표지라든지 책의 일부 전체를 찍는 게 아니라 일부를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끊어서 찍는 형식으로 간다든지 좀 다양한 네, 방법으로 약간 꼼수를 써야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이네요. 아직 안 하신 분 있나요? 우리 꿈키드님이 마지막 분으로 보이는데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꿈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꿈피디 실행법. 한복 컨설팅이 본업이세요? 와, 네. 너무 신기하다. 음흠. 한복 컨설팅은 어떤 건가요? 한국에 관련된 이제 대여하고 맞춤 관련해가지고 고객님들 네. 오시면 이제 상담 진행해드리는 그런 일이에요. 아, 음. 그럼 한복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샵을 제작하는 건 하시는 딴 사람이 하고 있고요. 저는 어, 계약, 손님 오시면 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컨설팅 코디해드리고 해주시고. 이런, 예, 예. 예. 와,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오케이. 그럼 어떤 글을 제가 좀 봐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글보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네, 저는 블로그를 가지고 1차, 2차, 3차 목표를 한번 정해봤거든요. 네, 1차 목표는 일단 수익화 블로그를 만들고 싶고요. 그러기 네, 위해서 제가 이제 요번에 네이버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를 냈거든요. 근데 네, 쇼핑몰 상품 중에 거의 건강식품을 취급할 것 같아요. 네, 그걸로 이제 수익화를 조금 만들어 보는 게 1차 목표인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방문자 수부터 시작해서 좀 사람들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키워드나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게 실은 좀 고민이거든요. 1차 목표가 그 건강식품 수익화 쇼핑몰. 네네. 지금 이 블로그에서.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건강식품이라는 거 자체가 블로그에서 꾸준히 포스팅하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는 키워드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쇼핑몰 홍보다 이러면 인스타그램으로 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블로그가 주보다는 약간 부 같은 개념으로. 주 채널을 약간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해서 차라리 스토어 링크 광고 같은 거 걸어서 인스타 콘텐츠에서 전달돼서 바로 스토어로 넘어가는 구조. 이런 걸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블로그에서 건강식품으로 꾸준히 바이럴했을 때 건강식품 키워드 중에 약간 누락되거나 이렇게 문제성을 일으키는 키워드들이 종종 발견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로그가 건강식품에 대한 상품이나 제품 소개보다 건강 정보 위주나 뭐 거기에 들어간 성분에 대한 좋은 점에 대한 뭐 이런 약간 다양한 활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유익한 그런 정보 형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 분들 중에 되게 많이 대박난 건강 블로거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승부를 하냐면 양으로 승부해요, 사실은. 콘텐츠 양. 그래서 건강 정보로 들어오는 뭐 예를 들면 건강 방송 되게 많잖아요, 국내에.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 뭐 이런 약간 건강 예능 같은 거 되게 많죠. 그런 데서 나오는 이슈를 전부 다 시의성 있게 콘텐츠를 계속 제작해서 엄청나게 퍼다 나르는 그런 데들. 그런 데들은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되고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그분 너무 글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사실 이웃을 끊었나 어쨌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나면 좋겠는데 이 블로그 홈에 가면 있을까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끊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참고하기가 되게 좋은 블로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와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대표 이미지 장난 아니죠. 눈에 띄죠. GIF로 만든 건데 이런 거 좋은 예시라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그 블로그 같은 경우가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는 약간 뭐 키워드 먹히고 이런 확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 시의성 있는 주제들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띄게끔 만들고 콘텐츠의 숫자를 하루에 한두 개, 뭐 많을 때 세 개,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콘텐츠를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이나 뭐 뉴스 기사나 논문이나 뭐 새로운 정보 있죠.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이제 발췌해가지고 거기 오면은 건강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는 안 예를 맞을 들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치매다 왜냐면은 저 이러면은 같은 치매 경우는 치료제 9시에서 네, 8시까지는 이제 본업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 네, 이외에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네. 수익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면은 진짜로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인스타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시간을 적게 제가 들이면서 단일 1차 상품을 홍보하는 거. 목표를 그 수익화 블로그를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네, 쇼핑몰을 연결하는 부분을 좀 자문을 구해보고 싶었는데 그 네, 부분은 그럼 인스타라고 좀 정리를 하고 네, 1차 목표가 이제 수익화 블로그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네,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러는데 그걸 일상 그냥 내가 올리고 싶어서 이거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꼭 수익화를 좀 내고 싶거든요. 네, 수익을. 네. 예. 그럴 수 블로그 있는 자체에서 방법이 이제 약간 노마드 비즈니스 같은 거 하고 싶다는 거죠? 리뷰단이나 뭐 이런 거?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에드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에 블로그를 처음 이고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에 이제 20만 원, 2021년도에 25만 원 이게 1년 에드 포스트 금액이거든요. 네. 음, 금액은 뭐 작지 않아요. 그 보통 한 달에 치킨값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그냥 평균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인플루언서로 가면은 프리미엄 광고 같은 게 붙으니까 광고비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수익화가 높아질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광고 키워드로서 막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포스팅을 막 엄청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 애드 포스트만으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좀 약간 진성 블로그나 일반적인 블로거에서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드포스트로 수익을 엄청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공무원 학원, 뭐 부동산 학원 뭐 이런 것처럼 학원 모객 포스팅 같은 거 보면은 밑에 학원 광고 같은 거 붙죠. 그런 거는 키워드 클릭당 비용 같은 게 되게 높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막 목적성을 가지고 에드포스트 수익 블록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걸로만도 뭐 월에 에드포스트만으로도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그런 방식을 추천하진 않으니까
내가 가진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의 좀 건강하게 블로그를 유지하면서도 수익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화를 진짜로 내고 싶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어쨌든 내 전반적인 블로그의 영향력을 높이는 게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네네. 갔을 때는 지금 보면은 이제 검색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키워드 같은 것에 대한 개념을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가져가면서 가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건강 같은 건 계속 하셨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 왕초보 헬스 이용자, 뭐 이런 거, 헬스 챌린지, 뭐 무료 인바디 검사, 이런 약간, 내가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거기에서 어떤 컨텐츠로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계속 시리즈별로 쭉 이어지는 형태로 가는 식으로 뭔가 글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양질의 포스팅, 그리고 이제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서 되게 좋은 성과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연관 검색어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페이지 뷰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광고나 이런 쪽으로 요새는 몸값을 높이려면은 광고비를 많이 받는 카테고리도 또 정해져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리뷰어, 뭐 IT 리뷰어, 여행 리뷰어. 이런 사람들은 돈 되게 많이 받아요. 포스팅 한 건에 막 몇백만 원도 받고, 예,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만큼 카테고리의 경쟁력도 세고, 그만큼 카테고리에 대한 공부나 학습 능력도 되게 커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정도의 돈을 벌고 싶은지에 따라서 내가 목표한 카테고리도 달라질 수 있고, 저는 하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그냥 지속하는 것도, 네, 1차 목표로 블로그 음, 관련해가지고 네, 수익화 지금 한 월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네, 음, 100만 원 그래서 정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실은 그 예전에 자청님이 그 네, 체험단 거기에 이제 제가 됐어요. 글 하는 게. 네, 그래서 거기서 글을 올렸는데 뭐 상위 노출 해주면은 거기서 뭐 3만 원씩 입금해주는 그런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네.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제 블로그가 막 버려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몇 번 하다가 저는 그건 아니다 싶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뭔가 약간 이제 돈만 받고 할 수 있는 걸로 돈만 보고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까 같이 그렇게 리뷰단 돈 주는 데서 내가 쓰라는 걸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랑 안 결이 안 맞아요, 맞는 저는. 거에서 하기가 음, 어렵기 때문에 음. 그러면은 가야 되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에 관심 있으면 실제로 건강식품 개발해서 뭐 그쪽 브랜딩해서 그쪽 마케팅해서 그쪽으로 꾸준히 성장한다. 이거는 좋은 방향인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100만 원 그냥 번다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돈만 목적이냐 아니면 내 커리어의 목적이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어떤 제2의 직업을 위해서냐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저처럼 예를 들어 블로그를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챌린지를 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약간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파생돼서 나온 블로그의 수익이잖아요. 그게 2차 목표예요, 선생님. 그쵸? 강사님. 네. 근데 1차적인 목표가 음. 리뷰단이나 그런 거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금액을 파이를 넓히려면 내 글의 퀄리티와 카테고리에 대한 명확성이 없이는 파이가 넓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특정하게 하나를 짚고 그 특정 카테고리에서 내가 명확하게 상위 노출이 잘 되고 남들보다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 명확해지면 그때는 몸값을 많이 받아요. 예,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왜 블로그 차트가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순위가. 그때 확인했을 때 보면 저는 원래 어떤 글을 할까 그 카테고리에 보면 일상 생각을 저는 체크를 했었는데 이 블로그 차트 보면 매번 바뀌는 게 어떤 데는 의료 건강에 있어서 순위, 뭐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인쇄 문구 판쪽, 어떤 때는 스포츠 레저 취미 이렇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 순위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근데 블로그 왜? 차트에 대해 100% 신뢰하지 마세요. 왜냐면 블로그 아, 그래요? 차트가 주는 데이터가요, 되게 한계성이 있어요. 음, 네. 블로그 차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도 제가 펜션 리뷰를 쓴 날, 그 시기에 블로그 차트 가면 저 여행 블로거라 그래요. 저한테. 음, 네.
그러니까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추출하는 형식이라서 그때 나오는 단편적인 자료만 보고 내 카테고리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분석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그때그때 보는 순위 정도로 참고를 하고 유효 키워드 참고하시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키워드요. 네네네. 어쨌든 실효성이 있는 키워드를 내가 계속 쓰는 노력을 계속하고 성과가 계속 나야 되니까 유효한 키워드가 늘어나면 늘어난다는 건 내가 내 블로그로 누군가 검색해서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측면의 참고 자료로는 블로그 차트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트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깜짝이야. 배터리가 없다네요. 깜짝이야. 음. 차트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기간 동안에 그 글에서의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그거를 대표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는데 최근의 활동성만 보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어서 전체를 다 보진 않는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블로그 차트를 확인하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네, 부분이었냐면 지금처럼 블로그 1일 1포 챌린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내용을 썼는데 제가 음식 리뷰 식당 있잖아요. 식당 다녀와서 음식 관련해서 2번 올렸는데 갑자기 그 주에 블로그 차트 지수가 확 떨어진 거예요. 네. 글은 똑같이 이제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리고 그랬었는데 계속 순위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음식 그 식당 리뷰했을 때였거든요. 음, 그거는 그 특정한 그 하나의 상황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키워드 자체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키워드일 확률도 있고 예를 들면은 맛집 키워드 같은 경우는 대행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키워드라서 나쁜 의도를 가진 대행사들이 상대편 글 상위 노출 떨어뜨리려고 상위된 글 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페이지 체류 시간을 없애가지고 저품질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악의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도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꽤 어떤 놀랬어요. 상업적인 키워드를 음. 가지고 했을 때 그런 키워드가 공격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맛집 키워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사용된 키워드의 조회수, 그러니까 키워드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 번복되는 것 때문에 키워드 반복 사용으로 인한 로직으로 떨어졌을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당시 그 상황을 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것이 문제성이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그때 당시에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요. 네, 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 뒤로 음식 리뷰를 안 썼어요. 아, 그런 건 너무 한 번의 상황을 가지고 전체를 그래서 판단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그냥 식당이나 뭐 음식 이거 관련해서 리뷰는 쓰지 말자. 나하고는 안 맞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접었거든요. 네. 가끔씩 나와 안 맞는 글들이 나오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또 너무 이제 너무 요만큼만 보고 전체를 보는 거니까 네,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블로그를 계속 코칭하고 뭐 이렇게 내용 전달을 드리면서 계속 진성글 쓰게 하는 방법도 계속 알려드리고 좋은 글이 어떤 구성을 갖고 뭐 어떤 식으로 조금 내용을 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두려움 없이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10시 52분이 됐네요. 어, 그래도 빨리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인원수 대비.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3차 코칭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참관하시면서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디 음성이 켜졌네요. 잠깐만요. 네. 잘못 눌렀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기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설 연휴에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신다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아들이 전화가 오고 있네요. 이게 줌을 켜놓으면 소리로 나오나 봐요.
제가 무음인데도 소리가 나오네요. 제가 잠깐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우리 명희님 짹짹이 너무 귀여운 짹짹이가 사진이.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녹화본 지금 아까 확인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 모바일로 연결을 했었잖아요. 모바일 연결하면 녹화본이 끊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끊어진 걸 제가 발견해서 다시 누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녹화된 부분들은 공유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